예, 안녕하십니까. 서순복입니다. 음, 오늘은 이제 그 오펜프를 활용할 수 있는 좀 예를 좀 찾아봤습니다.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예를 가지고 좀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것은 이제 비행기를 제어하는 이제 그런, 이제 제어 블록이 되겠습니다. 이 각도 명령을 주면은 이제 위치 제어 루프와 속도 제어 루프, 전류 제어 루프를 거쳐가지고 그 이제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이제 그 모터를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압 동작에 의해서 이제 날개 우리가 조정하는 조정면이 이제 위치가 조정이 되는 그런 이제 제어 블록이 되겠습니다. 그 중에 이제 오펜프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명령이 이제 인가되는 이제 위치 제어 루프와 속도 제어 루프에서 이제 오펜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똑같이 좀 그려봤습니다. 블록은 간단하지만은 이제 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각 블록별로 이제 구성되는 어떤 이제 회로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. 모터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터도 있고 그 다음에 유압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압과 관련된 이제 그런 기구물도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제어를 위해서 이제 단순한 이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위치 제어나 속도 제어를 해가지고 명령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H 브릿지라는 이제 전력 전자 회로를 이용해서 또 정밀하게 이제 그 모터를 제어를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제어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액추에이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전자 부분인 이제 H 브릿지 회로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우리 명령을 인가하고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그 명령을 이제 수행할 건지 말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오차가 나면은 어느 정도 보상할 건지를 사실은 이제 H 브릿지나 이제 액추에이터 명령을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어 블록이 상당히 이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그 중에 한 블록 이제 맨 가쪽에 이제 이 블록을 이제 오펜프로 이제 좀 구현해 본 게 이제 이 회로가 되겠습니다. 이제 이제 각도 명령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서 이제 그 다음 속도 명령에 줄 어떤 개인이 이제 설정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명령이 이제 수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센서로부터 이제 그 피드백이 들어옵니다. 그 피드백은 이제 적절한 이제 센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원하는 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센서가 들어오는 이제 그 값을 이제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또 개인이 필요하겠죠.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여기서는 플러스 10V를 주는데 센서는 이제 AC로 1V밖에 이제 출력이 안 된다. 그러면 이제 얘가 1V일 때 얘가 이제 10V가 되도록 이제 적절하게 개인을 이제 조정해 줘야 되겠죠. 그렇게 맞춰 가지고 내가 이제 10V가 들어올 때 이제 그게 최대 이제 변이라고 하면 그 최대 변이에 도달했다고 이제 센서는 1V지만은 이제 개인을 거쳐 가지고 10V가 이제 되도록 그렇게 개인을 맞춰줘야 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명령을 이제 플러스 10V를 줬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명령이 이제 도달해 가지고 이제 도달했다고 이제 알려고 하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10V가 를 이제 들어오게끔 만들어 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어 가지고
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나가는 명령은 이제 제로가 될 것입니다.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펜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구성된 것이 이제 요 회로가 되겠습니다. 내가 이제 주는 명령은 이제 플러스부터 이제 마이너스 10V까지 이제 줄 수 있습니다. 그럼 내가 플러스 10V 들어올 때 이제 센서는 조정면에 이제 뭐 조정면의 위치라고 가정하면은 조정면의 위치는 마이너스 10V가 들어야 될 것이고, 그러면 이제 0V가 되죠. 그러면 이제 속도 제어루프나 그 이상으로 이제 명령이 안 나가겠죠.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올렸을 때 마이너스 이제 명령을 줬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플러스 10V가 들어와서 이제 제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. 이제 간단하게 그 이제 액티에이터를 이제 보면은 이제 유압으로 이제 뭐 동작하는 경우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모터를 제어를 하고, 여기 조금 모터가 있습니다. 모터를 제어해 가지고 이제 유압의 이제 양을 이제 적절히 조정해 가지고, 그다음에 요 피스톤을 이제 밀고 당기면은 날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움직일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요 피스톤의 이제 위치를 알면 이제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 가지고 날개 각도가 이제 현재 몇 도다 이런 걸 알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내가 최대 이제 조정하려는 각도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플러스 30도에서 마이너스 30도를 움직이겠다.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요 센서 신호가 이제 우리 레졸버라고 하는데 이제 LVDT 뭐 RVDT 뭐 이런 이제 그 센서들이 있습니다. 그 센서 신호가 이제 플러스 30 마이너스 30일 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플러스 뭐 1V 마이너스 1V가 이제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얘를 이제 전폭을 해 가지고 명령에 맞는 이제 플러스 10V 마이너스 10V를 만들어 줘야겠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피드백 쪽에도 이제 개인이 필요한 겁니다.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LVDT 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1차 측에 이제 기준 신호를 이제 줍니다. 예를 들면 1V면 1V에 뭐 100Hz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 주파수를 이제 주면은 그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쪽에 가 있으면 이제 이쪽으로 자기장이 유도되고 이쪽 전압이 커질 것이고, 이제 위치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이쪽으로 많이 이제 좀 전압이 이제 증가돼 가지고 이쪽 전압이 커지겠죠.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A, B다 그러면 이제 A 출력, B 출력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압이 이제 높고 낮고 서로 위상도 반대되고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은 그 신호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자동 증폭기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1차적으로 이제 증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예를 들면 이제 1V라고 하면 뭐 이제 뭐 5V로 이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증폭을 시킨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반파 정류 이제 요 주기에 맞춰 가지고 요 양의 반 주기에서 하이로 간다 그러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제 계속 요 주기에 맞춰 가지고 온오프를 하게 되면은 요 증폭된 신호에 대해 가지고 똑같이 이제 이제 반파 정류가 될 것입니다. 그럼 반파 정류가 되면은 이제 요 DC가 이제 되겠죠. 그러니까 요 위치에 따라서 전압이 이제 낮아지고 높아지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요 DC로 된 걸 이제 개인에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명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제동에 피드백 되는 거하고 이제 같이 개인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신호가 반전이 안 되는 이제 비반전 정폭기를 써서 이제 맞추게 될 것입니다. 이제 그렇게 이제 맞춰 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부분을 만드는 거죠. 이제 이 부분을. 그래서 이제 R1과 R2의 어떤 비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이제 예, 이제 가상기입니다. 이제 가상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해 가지고 요 R1과 R2의 비로 해 가지고 이제 K1이라는 개인을 우리가 얻을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
요 R1과 R3에 비교해가지고 요 이제 이쪽 게인을 이제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게인을 얻을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제어를 할 때 이제 내가 이제 그 명령하는 전기적 신호, 그러니까 플러스 10V일 때 마이너스 10V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센서의 사양을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제대로 갔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30도 들어갔을 때 뭐 10V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0V가 들어온다고 하면 센서가 그러면 이제 이 게인을 다 그냥 1로 설정해 주면 되겠죠, 이제. 그런데 이제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정밀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전압이 이제 오는 센서들이 많이 없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주 뭐 1V 이하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이제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이제 그래서 10V 우리가 제어를 하기 위한 이제 목표 전압까지 정폭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런 차선 정폭기, 그 다음에 비반전 정폭기,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이제 만든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요 한 루프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예,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속도 제어 루프도 이제 똑같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되면은 그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간단해 보이는 이제 그 제어 블럭이지만 이제 실제로 회로를 구성해 놓으면 이제 이렇게 좀 복잡한 회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신뢰성 이제 실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회로를 꾸밀 수가 있습니다. 전에 말씀드린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이제 회로들을 응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제어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아날로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루프를 구성해가지고 매트랩 모델이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겠죠. 이제.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단순한 블록들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복잡한 이제 회로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좀 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서 게인을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K1의 게인을 이제 뭐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R1, R2의 이제 저항비를 바꾸면 이제 게인이 바뀌겠죠. 이제.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제어 쪽에 이제 게인도 바꿔야 된다 하면은 이제 요 부분, 요게 이제 KF1이니까 이제 요 저항비를 바꾸면 이제 이걸 이제 맞출 수 있도록 이제 게인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단순해 보이는 그런 제어 블록을 이제 오펜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할 수 있다. 이제 이걸 좀 이제 어떤 활용적인 측면에서 좀 스터디를 해 보았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매트랩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코드로 되고 이제 이런 이제 편리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매트랩으로 해가지고 오토코드화 할 때 이제 이런 아날로그적인 개념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매트랩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제 펌웨어로 하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한 좀 더 편리한 우리가 제어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오펜프를 활용한 이제 아날로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좀 더 정확한 하드웨어 구성은 물론 이제 제어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